안녕하세요. 단카레입니다. 자, 봉 차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전 시간까지는 단일봉의 의미를 알아봤죠. 요번에는 연결봉, 그러니까 두 개의 봉이 서로 맞물려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관통형입니다. 영어로 하면 피어싱 라인이라고 하죠. 피어싱의 뜻이 뚫는다 그런 뜻이거든요. 왜 여자들 귀걸이 할 때 귓볼 뻥 뚫지요? 그것을 피어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첫째 날 장대 음봉의 몸통 이 절반 위로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. 자, 봉의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해석이 될 겁니다. 첫째 날에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. 즉 압도적인 매도세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매도 압력에 의해서 주가는 다음 날에도 하락해서 시작을 합니다만 이후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하고 장을 마감을 합니다. 즉 상당 부분의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2, 3일간 주가의 흐름이 호전되게 된다면 상승 초기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매도 세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더 이상은 일단 이 부분에서 저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후의 관건은 이 첫째 날에 장대 음봉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이 첫째 날에 매도 압력을 모두 물리쳤다고 할 수 있겠죠. 이 형태가 주봉이나 월봉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큽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전부 일봉 기준이었습니다. 일봉이란 뭡니까? 하루에 봉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죠. 근데 주봉은 영업일수로 5일마다 봉이 한 개씩 생깁니다.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한 개의 봉으로서 만드는 것이죠. 또 월봉은 20일마다 한 개씩 봉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점이 월요일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시초 가격은 여기가 될 것이고 저가는 이 부분이 되겠죠.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고 금요일날 종가는 이곳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면 주봉에서의 한 개의 봉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. 여기가 종가고 이 부분이 고가가 되겠죠.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여기는 시가고 여기가 저가니까 아랫꼬리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. 그리고 이 몸통의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겠죠.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았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다가 다음 주에 보니까 시가가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저가를 찍고 종가는 여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는 것은 두 번째 주에는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로 여기까지 밀렸다가 살짝 올라와 가지고 종가는 이렇게 마감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윗꼬리는 조금 나온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봉의 몸통은 시가가 크고 종가가 낮게 마감을 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의 음봉이 터지게 되겠죠. 두 번째 주에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보면 월봉에서 이러한 관통형이 하나 생겼다. 그러면 이것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20일 동안 쭉 하락을 했다가 이만큼 절반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십시오. 나중에 제가 실전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다양하게 응용을 할 겁니다. 자,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가 바로 다크 클라우드 커버입니다.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가에 먹구름이 덮였다,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이 연결봉은 상승 말기에 나타나는 매도 신호입니다. 특히나 이 두 번째 장대 음봉에 거래량마저 폭발을 하게 되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약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거래량 분석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봉의 해석은 쉽죠.
첫째 날 큰 폭의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렇기에 두 번째 날에도 시초가는 높게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엄청난 매도세가 주가를 누르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첫째 날 이 장대 양봉의 몸통 그 절반 이하로 하락한 모양입니다. 결국은 매도 심리가 매수세를 압도했다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.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도 압력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주가는 추가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. 즉, 이 첫째 날 장대 양봉의 몸통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. 그렇게 보셔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이죠. 자, 다음으로 장악형 연결봉이 있습니다. 먼저 상승 장악형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저점에서 발생하게 되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서 인식을 합니다. 자, 이게 뭡니까? 관통형에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어서 첫째 날 이 음봉의 매도 압력을 완전히 극복한 형태입니다. 쏟아지는 매물을 모조리 잡아먹고 우뚝 선 모양이지요. 그래서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서 판단을 합니다. 자,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첫째 날에 발생한 음봉의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날 시가가 아주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장중에 좀 내리는가 싶더니만 이 모든 매도세를 극복을 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돌려 세운 거예요. 대부분 하락을 예상했었던 이 지점에서 예상을 뒤엎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.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의외로 선전을 해준다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 신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락 장악형은 뭡니까? 먹구름의 형태가 한 단계 더 진행이 되어서 첫째 날의 장대 양봉을 완전히 감싸는 장대 음봉이 터졌습니다. 특히나 이 고점 부분에서 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마저 폭발을 하게 되면 이후 주가는 거의 약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봉의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? 첫째 날까지 상승하면서 양봉을 내주었습니다.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호전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보니까 전일의 종가 위에서 당일의 시초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는 듯 싶더니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감에는 결국 큰 장대 음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. 즉, 그동안의 상승세를 무색해 하는 엄청난 매도 압력이 등장을 한 겁니다. 때문에 향후 주가의 흐름이 순탄치 않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. 기대 심리가 크면 실망도 더 큰 법이죠.